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대구와 경북에는 무더운 폭염특보가 이어집니다. 한편 내일과 모레 또 한 번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7월의 시작은 폭염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주말 동안 더워도 너무 더웠죠. 현재 폭염 현황 보시면 대구와 의성에는 폭염 경보가,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 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까지 낮 기온이 최고 34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돼 더위는 더 강해지겠습니다. 습기도 높아 체감 온도도 더 매우 높으니까요. 야외 활동하실 때는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내일 대구와 경북 남서 내륙에서 비가 시작되겠고요. 오후에는 그 밖에 경북 내륙, 밤에는 경북 동해안 지역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 오전까지 5에서 최대 4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특히 내일과 모레 사이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고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는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치고서 이번 주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며 폭염과 열대야 발생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를 상징하는 신라 고분들, 대부분 외관만 감상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고분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정보센터가 문을 열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라시대 무덤에 관한 다양한 역사적 사실을 알려주는 정보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고분의 모양과 출토된 유물 등을 통해 신라 시대상을 접해보고 무덤 내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양한 실감 영상 시청과 고분 만들기 체험 등으로 어린이 관람객들의 흥미도 높습니다. 원래 지나쳤던 게 무덤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다 그런 것 같아요. 천마총과 금관총, 봉황대 등 다양한 고분들의 내부 구조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금관과 검 등 출토된 유물들을 처음으로 복원했습니다. 경주에서 나온 고분에는 대표적인 검 두 자루를 복원해서 전시를 했습니다. 황남대총의 쌍봉분을 그거를 축소로 12m 크기의 모형으로 목조를 복제 복원을 해가지고 상징물로 삼았습니다. 특히 정보센터는 대릉원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서 국내외 관광객들이 방문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 신라 고분의 탁월함을 국민들이 직접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신라 천년 문화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이 국내외에 더 널리 이렇게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아있는 돌무지 부분 위에 고분을 복원한 금관총도 이번에 정식으로 개관했습니다. 고분 복원시설이 잇따라 문을 열면서 인근의 경주 구도심이 활성화되고 새로운 문화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영덕군이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행정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군정 업무 수행에 대해 74.7%의 국민이 긍정평가를 내렸습니다. 생활환경 만족도 평가에서는 주거환경 67.6점, 복지 66.8점으로 나타났지만 교육환경 61.7점, 경제 60.1점 등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됐습니다. 또 지역 경제를 위해 응답자의 29.6%가 문화 관광 분야 활성화를, 22.6%는 실업 대책 및 일자리 창출에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영덕군이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 영덕군 거주 18세 이상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대면 면접 조사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입니다. 울릉군은 올해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겨울철 폭설에 대비하기 위해 다목적 제설 기반 마련에 8억 원, 서면 남서리의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보수공사비 4억 원 등 6건의 현안 사업에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 밖에도 수해에 대비한 복개천 구조물 보강 공사비로 4억 원, 남서천 정비 사업비로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경산시 의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발언을 하던 의원이 회의장에서 강제로 쫓겨났습니다. 발언 내용은 2년 전 경산시 의회에서 채택했던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문 낭독이었는데요. 의장은 오염수 방류 찬성이나 반대 문제가 아니라 사전에 하지 않기로 했던 발언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경원 의원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5분 발언을 합니다. 3분쯤 지나 2021년 5월 당시 8대 경산시 의회가 채택한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결의문 낭독을 시작합니다. 그러자 박순덕 의장이 바로 제지합니다. 의원님, 마이크 끄세요. 마이크가 꺼진 뒤에도 결의문 낭독을 계속 이어가자 이번에는 퇴장 명령을 합니다. 이경원 의장 본회의장에 퇴장시켜 주십시오. 끄고 땡겨 끌어내 주십시오. 퇴장시켜 주십시오. 결국 사무처 직원들에게 끌려나갑니다. 이 의원은 본회의장 모니터에 결의문 채택 당시 의원 단체 사진과 결의문 내용을 띄워줄 것을 사전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해 직접 읽었다고 밝혔습니다. 자료화면으로 좀 띄워달라. 그러면 낭독은 하지 않고 넘어가겠다 했던 것들이 본회의 바로 직전에 앞서 할 수 없다는 통보에 심히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2년 전 결의문을 본인이 직접 대표 발의한 의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찬성이나 반대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8대 의원 전체 사진을 띄우는 것은 수상권 침해 여지가 있고 결의문 전문을 띄우려면 현 9대 의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8대에서 우리 의원들 모두가 뜻을 합쳐서 이렇게 결의문을 낭독한 내용을 갖고 개인 한 사람이 의원들한테 동료 의원들한테 의견을 묻지 않고 결의문 낭독하는 게 의장으로서 그걸 통과를 의결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가 의장은 이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일본 이익에 부합하는 윤석열 정부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며 규탄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포항시는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고현성 유적지로 확인된 오천읍 원리 산 3-2번지 일대에 대한 토지 매입을 마치고 유적 전체에 잔디를 심었습니다. 해당 유적은 건축 신고 단계에서 문화재가 발견돼 지난 2020년 10월부터 발굴 조사에 들어간 결과 고려시대 성곽 축조 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유적임을 확인했습니다. 포항시는 흥해읍 칠포리에 위치한 칠포 진성 유적 세 필지에 대해서도 지난해 토지 매입 및 경관 정비 작업을 마쳤습니다. 삼국유사 기록만 남았던 신라 미탄사의 위치를 밝히고 학술적 의미를 평가하는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경주시는 신라 왕경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발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실제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던 신라 사찰 미탄사지의 위치와 3층 석탑의 영역과 배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탄사는 8세기 후반 황룡사지 남쪽 신라방 안의 가옥에서 시작돼 13세기까지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릉군 보건의료원은 이달부터 임산부를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 기간은 임신 4개월이 속한 달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로 임산부는 총 1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울릉군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으로 임산부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고 출산 과정의 경제적 부담도 경감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폐원하는 과수원이 늘면서 경북의 사과와 배 재배 면적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의 사과 재배 면적은 2만 151헥타르로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전년보다 534헥타르, 2.6% 감소했습니다. 배 재배 면적은 986헥타르로 전년보다 19헥타르, 1.9% 감소했습니다. 여름이 되면 폭염 때문에 전력 사용이 최대치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한국전력은 비상관리에 나서는데요. 한전을 긴장시키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까마귀입니다. 까마귀 개체수가 늘어나는 만큼 그에 따른 전력 사고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까마귀들이 무리를 지어 날아다닙니다. 원래 철새이던 것이 상당수가 텃새로 바뀌면서 까마귀 개체수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한전에 따르면 1999년에는 6,800여 마리이던 것이 지난 2006년에는 5만 마리를 넘더니 올 들어서는 13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24년간 19배가 늘어난 겁니다. 이 때문에 골칫거리로 여기던 까치보다 까마귀 때문에 생기는 정전 사고가 훨씬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까치 같은 경우에는 까치집을 이제 지어가지고 이제 완금하고 전력선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이제 단락 사고가 나는 거고, 까마귀 같은 경우에는 까치보다 몸집이 크다 보니까 날개도 크고 부리도 길다 보니까 이제 선 간의 혼촉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까마귀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액이 대구 본부 관내에만 한 해 120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유해조수로 지정돼 있지 않아 예방도 쉽지 않습니다. 까치 같은 경우에는 포획을 하거나 조류둥지를 철거를 하는데, 까마귀 같은 경우에는 법상으로 지금 포획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설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까마귀가 전력시설과 농작물에 끼치는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고, 심지어 사람을 공격하는 등 피해 사례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유해조수 지정을 통한 포획 허가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대구 경북 중소기업의 7월 경기 전망 지수가 지난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대구 경북지역본부가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지역 중소기업 359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월 대구 경북 중소기업 경기 전망 지수는 79.5로 전달보다 5포인트 내려 2달 연속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전월 82.4보다 2.2포인트 떨어진 80.3, 비제조업은 8.1포인트 떨어진 78.7로 나타나 비제조업의 경기 전망이 더 좋지 않았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산란기의 어미 물고기와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붉은 대게와 해삼, 백합조개 등 10개 어종의 금어기를 이달부터 한 달여 동안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안 특산물의 붉은 대게는 암컷의 경우 크기와 상관없이 연중 잡을 수 없고, 수컷은 7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가 금어기입니다. 금어기를 위반하거나 규정 크기 미만의 어린 물고기를 잡은 어업인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낚시인 등 비어업인은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7월의 시작은 폭염과 함께했습니다. 주말 동안 더워도 너무 더웠죠. 현재 폭염 현황 보시면 대구와 의성에는 폭염 경보가,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 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까지 낮 기온이 최고 34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돼 더위는 더 강해지겠습니다. 습기도 높아 체감 온도도 매우 높으니까요. 야외 활동하실 때는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정체전 손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에부터 내일 대구와 경북 남서 내륙에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그 밖에 경북 내륙으로 확대되겠고요. 밤에는 경북 동해안 지역으로 비가 내리는 지역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번 비는 모레 오전까지 5에서 최대 4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특히 내일과 모레 사이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고,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23도, 고령 22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4도, 고령 32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23도, 김천 22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와 김천 모두 33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21도, 영주도 21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33도, 영주 32도로 오르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 28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는 다시 한번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이번 주는 대체로 평년보다 기온 높은 가운데 열대야와 폭염이 강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